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대 문화사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 시간에는 고려 중세 정치사 파트의 기출문제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92페이지 1번 문제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친 이곳에서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됐습니다. 고려 정종대 이곳으로 천도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문종 때 이곳 주위에 서경기 사도를 뒀다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 어디냐면은 답은 나와 있네요. 문종대 이곳 주위에 서경기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경기가 있고요. 또 서경기가 있습니다. 경기는 서울 부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경기는 어디냐? 서경기지 서경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오해를 하면은 서경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서쪽 경기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예요? 서경이죠. 평양입니다. 태조, 2대왕 해종, 3대 정종, 4대 광종, 5대 경종, 6대 성종 이러죠. 그 다음에 목종, 그 다음에 현종, 그 다음에 현덕정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 중에 해종과 정종은 단명하죠. 만 2년, 4년밖에 제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태조 왕건의 정략 결혼의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종대 때에 왕규의 난이 일어나요. 경기도 광주오족이죠. 이거를 진압하면서 누가 등장하면 정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종은 외척들의 기득권을 꺾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를 어디로? 서경 천도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잘 되지는 않았어요. 말 그대로 시도까지만. 그리고 정종대 거란 대비 특수부대 광군과 광군을 지휘하는 광군사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정종도 단명은 합니다. 그래서 해종과 정종이 단명한 걸 직접 목도하고 등장했던 누구죠? 광종이죠. 광종은 일방적인 어떤 정책을 폈나요? 왕권 강화 정책을 편 거죠. 그렇죠? 이게 한 26년간에 걸친 과거제도, 노비안건법, 공복재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종이 죽고 나서 이제 경종대 때 다시 반동정치입니다. 이때 억눌려 있었던 어떤 세력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경종은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만 6년 만에 실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종대 때의 토지제도 중에서 시정전식과가 이때 제정이 됩니다. 그런 이제 광종 다음에 등장했던 누구죠? 정종 다음에 성종입니다. 성종대 때에 최승로 나오죠. 최승로 시무 28조 이게 이제 채택이 되면서 고려 통치체제의 기틀이 마련이 된다. 참고로 최승로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가 최은함입니다. 최승로 아버지까지 봐야 됩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최은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로 최승로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게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문제 1번 다시 들어갑니다. 밑줄친 이곳에서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어디냐 이거지? 바로 서경입니다. 서경. 평양이요. 이곳에서 현존 세계 최고의 직지 심체요절이 가능되었다. 이 직지 심체요절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간에 어떤 이게 중간에 뭐가 빠졌냐면 최고의 직지 심체요절인데 이게 목판인지 아니면 금속활자인지 명시가 안 돼 있죠.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곳에서는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금속활자본인 목판인쇄본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건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했다고 그랬죠.
청주 흥덕사 터 옆에 가면은 지금 고인쇄 문서 박물관이 있어요. 이걸 기념한 겁니다. 직지를 인쇄했다라고 하는 걸 기념한 거죠. 두 번째, 진울이 이곳을 중심으로 수선사 결사운동을 전개했다. 그렇죠. 순천 송광사입니다. 수선사 결사운동. 세 번째, 전라남도 순천이겠지니까 조이총이 정중부 등의 타돌리에 이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서경유수 조이총이 여기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조이총이 난이죠. 무신정권, 바로 정중부태입니다. 진압이 됐죠. 네 번째, 강조의 정변입니다. 이건 개경에서 난 거죠. 바로 강조란 사람이 목종을 뭐 하는 거죠? 목종을 패하고 그 다음에 현종을 옹립한 사건이 강조의 정변이에요. 이것은 이제 거란의 2차 침략의 원인을 또 제공해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서경과 관련된, 평양과 관련된 곳은 3번이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일제 강점 밑에 가면은 물산 장려운동 아시죠? 조만식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국산품 애용 운동의 물산 장려운동도 평양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문제 3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이야기의 아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래도록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어 이 절에 관음 보살 앞에서 기도라 했더니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태어난 지 석 달이 안 되어 백제 견훤이 서울을 습격하니 성안이 크게 어지러웠다. 그래서 백제 견훤이 그러면 지금 후백제 견훤이겠죠. 후삼국 시대라고 하는 것을 시기적으로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후백제 900년이죠. 900년 어디죠? 완산주죠. 완산주. 지금의 전주입니다. 견훤이죠. 이듬해 후고구려가 나옵니다. 후고구려는 901년입니다. 송악이죠. 누구죠? 궁예입니다. 궁예. 떨어져 나가면서 통일신라는 영토가 축소가 돼버렸습니다. 이때가 누구 때냐면은 900년, 901년이라면 통일신라의 참고로 효공왕 때입니다. 효공왕이죠. 나중에 국호를 마진으로 고치고 수도를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깁니다. 다시 국호를 뭘로 고치죠? 태봉으로 고칩니다. 911년에 904년에 마진으로 고치고 905년에 철원으로 송악에서 전도를 해요. 911년에 태봉으로 다시 바꾼다는 거죠. 후삼국 시대. 그러니까 이건 지금 후백제 견훤이 나와 있고 한식입니다. 요 식이에요. 자, 은암은 아이를 낳고 이 절에 와서 고하기를 어찌고찌 하는 거죠. 은암. 최은암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 여기 문제를 제대로 알고 문제를 풀려면은 한국사에 관련된 이 삼국유사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삼국유사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눈치껏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꼭 7급 문제에서 이런 좀 지역적인 조금 어떤 그 특정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뽑아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직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치사하죠, 어떻게 보면. 실질에 필요한 문제를 변별력을 가리고 안 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제대로 대한 문제를 좀 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의 아들, 이 아들은 누구냐 이거지. 최은암의 아들이거든요. 최승로야, 최승로. 1번 누구냐 이러면은 김대성입니다.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불사,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창건했다. 이 석불사가 바로 우리가 있는 석불암이에요. 석불암. 이거는 경로왕래 때 김대성이고 통일신라. 두 번째 이거죠. 이게 최승로 성룡대 시무 18조 이거예요. 유교정 진념을 구현했었던. 3번 독리산문의 승려이자 음양풍설의 대가.
토선이죠. 토선. 신라대 토선입니다. 네 번째, 신라말 당나라에 유학하였고 발해 재상 오소도의 아들 오광찬과 같은 해 급제했다. 이때 오광찬이가 2등, 채원이가 1등 했죠. 이제 이제 아버지 오소도가 가서 석찰령 바꿔달라 했는데 거절했던 등재 서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하고 발해하고의 이 이후에도 이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좀 경쟁적으로 이제 대립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최언위였습니다. 신라 하대의 대표 3최, 최천, 최언위, 후백제 견훤에게 규배했다는 누구? 최승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제 3번은 2번 최승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최승로에 대한 얘기거든요. 신의 어리석은 생각, 신은 최승로입니다. 만약 광종이 처음과 같이 늘 공손하고 아끼며 부지런하였다면 어찌 타고난 수명이 길지 않고 겨우 향년 50에 그쳤겠습니까? 광종을 철저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최승로가. 왜 그랬을까? 성종이 즉위하더니 중앙의 오품상의 관리들에게 숙제를 내줬죠. 어떤 숙제였나요? 그간의 정치에 대한 태해 정광경입니다. 5대주에 대한 정치 평가를 하고 앞으로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 건의해라라고 했습니다. 그 개혁안이 시무18조고요. 그 다음에 5조에 대한 그간의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게 5조 치적평입니다. 치적평. 5조의 정치적인 업적을 평가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5조 치적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왕 광종입니다. 왜 최승로는 광종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을까? 최승로가 얘기하고 있는 개혁 정치는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정치, 유교 정치예요. 근데 광종은 일방적인 어떤 정책을 편 거죠? 왕권 강화책을 편 겁니다. 그러니까 성종의 최승로 입장에서는 광종은 자기의 정치 이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신랄하게 비판했던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광종은 이거 해야만 할 시대적인 배경은 따로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광종 단명했을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50이다 했는데 향년 50은 그렇게 짧은 단명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려시대 때 평균 수명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평균 수명이. 요즘에 이제 우리 평균 수명이 한 80, 한 4, 5 정도 되죠. 뭐 개인차는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질병 없이 쭉 꾸준히 살았다라는 한 80, 한 5세 정도, 이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최승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방관 파견을 건의했다. 그래서 최초로, 고려시대 최초로 12목의 목사를 파견합니다. 두 번째, 독자적인 연호 사용을 건의했다. 그런 거 없어요. 세 번째, 수도를 옮기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번째, 실천적 기능을 중시하는 신유학을 수행했다. 뭘까요? 성리학이죠. 얘는 고려국의 신진사대부입니다. 네 번째는 최치원 같은 경우죠. 신라하대 때.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최승로에 대한 얘기니까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바로 넘어가서 7번 문제로 넘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7번은 다음의 건의를 받아들인 왕이 시시한 정책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죠. 역시 이것도 최승로의 시무 18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나왔었던 이게 지방관 파견 조치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파견한 건 아니지만은 12군데 우선 12목의 목사를 파견하자 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거꾸로 누구야? 성종대 때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성종대 때 시책으로서 옳은 것은 여기가 되겠죠. 1. 서경천도를 추진하였다. 서경천도 누구 때죠? 인종대 때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인종이에요. 인종. 두 번째, 오도양계 지방제도를 확립하였다.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를 오도양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종대 12목을 설치하고요. 다시 이제 정비해 가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려의 오도양계 체제는 거란 3차 침략이 끝난 현종대 때입니다. 세 번째, 지방교육을 해서 경학박사뿐만 아니라 의학박사를 파견하고요. 지방에 향교를 설치하고요. 중앙에 국립대학 국자감을 설치하고요. 다 누구 때요? 성종대 때입니다.
네 번째, 유교 인연과는 별도로 연등의 팔관 행사를 장려했다. 이거는 태조 왕건 때 얘기입니다. 훈요 10조에도 나옵니다. 근데 최승로 시무 18조에 보면은 연등의 팔관에 너무 사치스럽고 재정 누수가 많다. 그래서 일시 중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종 다음에 목종 다음에 현종이라고 있죠. 현종대 때 오도 양계가 정비됐던 그 현종이거든요. 현종대 때에 연등의 팔관은 다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종의 업적을 묻는 겁니다. 성종대 때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서 9번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려시대 조서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조서는 중앙에 있는 문신은 매달 시 3편, 부한편, 지방관은 매년 시 30편, 부한편을 바치도이다라고 있죠. 이거는 성종대 때의 문신 월과법입니다. 매월 문신들에게 매월 과제를 내주는 법이다. 숙제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신은 모든 문신은 아니고요. 성종대에 광종대 때요. 과거제도가 실시가 되죠. 능력 위주의 인재 선발입니다. 성종대 가면은 음서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음서. 개국공신의 자식이나 오품상의 관리의 자식들은 과거 없이 관리가 되게 하는 법이에요. 음서라고 그래요. 그럼 음서 출신자는 시험을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문신월과법을 실시하는 겁니다. 능력, 또 개방적인 사회 건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국자감, 국립대학입니다. 국자감의 설치 이런 조서의 의도죠. 그렇죠? 두 번째 제술업, 제술과라고도 그래요. 과거의 제술과입니다. 과거는 고려 광종대 과거는 문과를 보통 얘기를 하겠죠. 제술업, 제술과라든가 명경업 뭔가요? 명경과라든가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술과는 한문학으로 시험을 보고요. 명경과는 유교 경전으로 시험을 봅니다. 뭘 더 중시했을까요? 한문학으로 시험 봤던 제술과를 더 중시해요. 글짓기죠.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겁니다. 개인의 자질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음서는 지금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반대예요. 개인의 능력보다는 가문의 지위, 조상들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관직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문벌 기록사회가 변질되게 된 하나의 요인이 음서와 경제 면에서는 뭔가요? 바로 공음전식과 줄여서 공음전이라고 그러죠. 오품상의 관리에 자식들이 주는 돈입니다. 세습이 가능하죠. 수서원은 서경에 설치했던 평양 서경에 설치했던 도서관을 뭐라고 그래요? 수서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려는 개경 말고 개경수도 말고 서경에다가도요. 개경과 똑같은 행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제2의 부도로서 수도로서 서경을 그만큼 중시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서의 의도하고 정반대 성격을 띠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3번 음서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고려시대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국초에 뭐를 설치해서 땡땡을 설치해서 시중, 평장사 등등을 판사를 삼고 판추미 이하 사를 삼아 일이 있을 때 모였으므로 합자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그런데 한 해에 한 번 모이기도 하고 여러 해 동안 모이지 않기도 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설기구는 아닌 것 같아요. 임시기구입니다. 뭐 같습니까? 바로 도병마사입니다. 왕을 정점을 해가지고 고려 통치기구에 보면은 도병마사와 입법기구였던 식목도감이 있죠.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자 고려의 독자적 기구이며 임시기구이며 제부와 추부 있죠. 추부의 고관으로 구성이 된 기구입니다. 제부는 뭐고 추부는 뭐냐? 제부는 중서문화성을 제부라 하고 추부는 중추원을 추부라고 하죠.
도병마사, 식목토감, 예하에 이성,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이성이죠. 당나라 삼성육부를 이성육부로 운영하죠. 그러니까 당나라의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놓은 겁니다. 중서문화성, 상서성. 중서문화성을 다른 말로 제부, 상서성 시행기구입니다. 중서성과 문화성이 합쳐진 대신, 다시 제신과 낭사로 나눠지는데 2품 이상의 제신과 3품 이하의 낭사예요. 제신은 뭘 하냐면은 정책 결정을 하고요. 낭사는 뭘 하냐면은 서경과 간쟁과 봉박 이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경, 간쟁, 봉박은 누구랑 같이 하느냐? 낭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한다? 바로 감찰기구, 의사대랑 같이 한다. 이것은 감찰기구죠. 상사성은 시행기구로서 예하의 육부가 있습니다. 이, 병, 호, 형, 예, 공, 부에서 육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 육부 의사대는 당나라 관제를 모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송나라 관제를 모방한 것 중에 중추원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삼사가 있습니다. 중추는 다른 말로 추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추는 다시 2품 이상의 추밀과 3품 이하의 승선으로 나눠집니다. 추밀은 군사 기밀을 관장하고요. 승선은 왕명 출납을 관장을 합니다. 아셨죠? 3사는 재정기구입니다. 기구가 3개다 해서 3사가 아니라 조선시대 때 사헌부, 사관원, 홍무관의 3사가 아니고 재정기구예요. 화폐, 곡식, 출납,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천과 3사는 바로 뭐다? 송나라 관제를 모방한 것이다. 이성육부 의사대는 당나라, 도병마사, 식목토감은 독자적 기구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게 고려 중앙행정기구의 기본 골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도병마사하고 식목토감에 참석한 사람들은 제부와 추부의 고관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고관은 누구냐 이거지. 고관은 여기서는 2품 이상의 관리들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재신과 추밀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4번 양계 축성 및 양계 5도 양계할 때 양계입니다. 지방행정제도 5도 양계체제는 아까 이 현종대 때 5도 양계체제가 확립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5도는 행정적인 거고요. 양계는 군사적 구역인데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보면은 양계는 어디냐 그러면은 북계와 북계, 그 다음에 동계가 바로 양계입니다. 그리고 5도는 어디냐 그러면은 서해, 교주, 양광, 전라, 경상도에서 5도가 되는 거죠. 5도의 장관을 안찰사, 양계 장관을 병마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계 축성, 성을 쌓는 겁니다. 축성 및 군사훈련 등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도병마사고요. 1번은 뭐예요? 군사기밀, 왕명출납. 어디 있어요? 군사기밀, 왕명출납. 중천이죠. 2번은 이게 3사입니다. 화폐, 곡식, 출납에게. 3번은 뭔가요? 의사대, 관리의 비리, 감찰기관, 지금의 감사원. 조선시대 뭔가요? 사헌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11번은 도병마사에 대한 얘기고요. 식목토가 뭐하는 기구라고 그랬어요? 입법기구입니다. 법률의 개폐시, 동의권 행사한다고 그랬죠? 입법기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전개 문산계와 무산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조선시대 때는요. 문시는 문산계고요. 무시는 무산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려는 안 그랬습니다. 문신들은 문산계는 문신과 무신들이 문산계에 들어가고요. 그럼 무산계 누구냐? 무신이라고 해서 무산계가 아닙니다. 무산계는 향리라든가 탐나의 제주도죠. 탐나의 왕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진에서 귀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산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중앙에 문반에게 문산계를 부여했다. 문반뿐만 아니라 중앙에 무신들에게도 문산계를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성종대 때 문산계, 무산계 이것이 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성종대 때입니다. 역시 고려의 기본적인 통치체제는 최은함의 아들 최승로의 시무시8조에서 엄비가 되거든요. 세 번째, 중앙 무반에게 무산계를 제수하였다. 제수는 수여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그게 아니고 문산계는 문신, 무신은 문산계, 그리고 여진의 탐나의 왕족이라든가 향이라든가 해서 이런 사람들, 공장이라든가 뭐 악인 음악한 사람들 얘네들에게는 무산계를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있죠. 탐나의 지배층 여진의 추장에게는 무산계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3번이 문산계, 무산계에서 잘못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지방의 중심 세력으로 사신관이 임명됐다 그랬습니다. 사신관은 향리가 아니고요. 중앙에서 고관들이 있습니다. 그 고관의 고향의 땅을 떼주고 그 고향의 지역에 대한 자치 책임자를 사신관이라고 그래요. 이걸 일종의 회유하면서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네가 맡고 있는 사신관 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네가 자치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최초의 사신관으로서 임명됐다는 경주 사신관의 누구죠? 김부. 이게 이제 신라 56대 마지막 왕 누군가요?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이 935년에 왕건에게 투항을 하니까 왕건이 큰딸 랑랑공주하고 혼인을 시켜요. 그래서 경주 사신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경주 사신관이라고 해서 몸이 경주에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수도 어디에? 개경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주 땅을 주는 겁니다. 경주 땅을 주면서 여기에 가장 우두머리 뭐가 된다? 사신관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경주 지역에서 반란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면은 중앙에 있는 네가 김분이가 사신관으로서 이 지역 사신관으로서 네가 연대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회유하면서도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이런 걸 사신관 제도라고 그래요. 또 기인 제도도 있잖아요. 이건 인질 제도입니다. 이거는 지방 독자적인 특정 세력들의 자식들 인질로 끌어오는 거죠.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에서 기인했고요. 고려의 기인제도, 조선의 경절이, 영절이 제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리는 사실 고려의 향리도 있지만은 조선시대 향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리를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의 가장 큰 내용만 좀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향리는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을 다 갖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행정, 군사, 사법권을 향리가 갖는 게 아니라 수령이 갖습니다. 그 수령의 보조원이 뭐가 되냐 하면은 향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령의 보조원이 향리다. 즉, 육방의 관리들. 이방, 호방하는 거 있죠? 중앙이 육조체제로 업무를 분담하듯 지방도 육방체제로 업무를 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직에 대한 대가로서 조세징수, 또 일품군 통솔, 또 경범죄 처벌 등에 대한 직무의 대가로서 전식과 체제에서 외역전이란 토지를 지급을 받았는데 얘네들은 보수가 없어요. 무보수입니다. 고려의 향리는 과거 문과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 가능한데 조선은 없습니다. 즉 대신 묵과나 잡과 있죠. 여기는 응시할 수가 있어요. 문과 응시는 안 되지만은 묵과나 잡과는 응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려의 향리는 이런 업무 있죠.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 이런 업무 관장을 위해서 바로 지방의 읍사를 구성을 합니다. 여기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근데 조선의 향리는
수령 밑에 소속이 돼서 수령의 보존 역할에 불과했다. 그 읍사라고 하는 일종의 향리를 중심으로 행정 구역이다. 요즘에 읍사무소 뭐 이런 정도 해석할까요? 어떤 기구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자고요. 지방의 중심 세력으로 사신관이 임명된 것은 아니고 그 지방 출신의 중앙 관리를 사신관이 임명합니다. 밑에 16번 문제의 1번 선지를 봐봐요. 향리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그 지방 출신의 중앙 관리를 사신관으로 임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사신관이에요. 향리가 사신관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두 번째.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석현이나 부곡의 실질적인 지회층이었다. 맞죠? 고려의 향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고려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즉 오도 그러죠. 도 밑에는 주군, 주현, 속군, 속현, 그 다음에 촌, 행정구역입니다. 향, 부곡, 소. 이게 행정구역인데요. 군현 앞에 주자가 붙어 있으면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고요. 속자가 붙어 있으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어디가 더 많아요? 파견되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요 지역,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요 지역들은 누가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관리한다? 향리가 관리한다. 그러니까 고려의 향리의 권한은 굉장히 강하다. 조선의 수령과 같은, 수령, 부사, 목사, 군수현령이죠. 수령과 같은 직이다라고 하는 거죠. 3번, 읍사를 구성하여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그렇죠? 읍사를 구성해서. 네 번째, 고려초 토성, 토착성입니다. 토성을 분배받아서 그 근거지를 본관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밀양이다 그러면 밀양박씨, 전주다 하면 전주 김씨,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해주다 그러면 해주 최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본관으로서 바로 인정을 받기로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의 향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조선의 향리하고 좀 비교 좀 하시면 되고요. 밑에 더불어서 16번 문제도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아, 향리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경입니다. 경은 제2의 부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증왕 이후에 신라의 소경은 왕경을 모방한 지방의 특수행정 구역으로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했습니다. 신라 때에 이소경하고요. 신라에 또는 삼소경이라고도 합니다. 이소경은 중원경과 충주입니다. 지금의 그다음에 강릉, 동원경이 있고요. 삼소경은 북소경, 원주입니다. 북소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촌 소경이 있습니다. 지금 함안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원 소경이 있습니다. 북원 소경은 어디냐면은 중원경 쪽이에요. 충주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특수행정구역은 이소경이라고도 하고 삼소경이라고도 그래요. 소경이라고 하는 얘는 작은 소 솔경입니다. 백제는 뭐라고 했죠? 20무령왕대 때 22담로입니다. 고구려는 삼경입니다. 국내성, 평양성, 한성에서 삼경이죠. 통일신라 때 가면 영토가 넓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5소경이 됩니다. 5소경. 그래서 북원경, 원주, 중원경, 충주, 서원경, 청주, 남원경, 남원, 금관경, 김해에서 5소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통일신라는 지역적으로 편제된 수도의 한계를 보완하기에 군사행정상의 요지의 5소경을 안배했다. 맞죠? 수도 어디예요? 수도 금성이 삼국통일 이후에도 대동강 원산만입니다. 한쪽이 축쳐져 있으니까 수도의 편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 중, 서, 남, 금에서 5소경을 편제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고려 초기에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고구려 신라의 수도를 포함하여 3경을 설치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디예요? 서경과 동경과 개경인데 그중에 개경은
고려 숙종대 풍수지설의 남경길지설이 대두가 됩니다. 결국 숙종대의 남경길지설은 문종대 때에 남경으로 또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통상 고려의 삼경 그럼 어디냐면은 평양, 서경과 동경. 동경은 지금의 경주입니다. 그 다음에 남경, 서울입니다. 원래는 개경이었는데 개경은 수도예요. 이게 이제 부도입니다. 소경은. 그래서 개경이 남경길지설로 인해서 남경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삼경은 어디냐면 여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고려 명종 이후 남경을 삼경에 포함시킨 것은 풍수지사상으로 인해서 남경의 중요성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결국 문종대 때 남경이 공식적으로 삼경으로 편입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4번이 미안합니다. 4번에 명종이 아니라 누구 때? 문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종이 아니라 문종대 때다. 이렇게 이제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번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이제 문종대 때 편입됐지만은 남경은 남경 길지설이 나온 것은 방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숙종대 때 남경 길지설이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문종대 와서 개경에서 남경에서 남경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종은 X, 문종으로 해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 중기에 시행된 관학진흥책과 거리가 먼 것은 고려는 초기에는 관학 중심으로 갑니다. 근데 중기 이후에 가면 사학이 융성합니다. 이거는 국자 간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학의 설립자들이 사실이 지공고 출신들이에요. 과거 출제위원장이라고 그랬죠. 지공고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어디로? 사립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충의 구지학당을 포함해서 개경의 문벌 귀족들이 세웠던 학교가 11개, 총 12개에서 사학 12도 이게 융성했다고 그랬죠. 고려 중기 때 가면은 관학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관학진흥책을 추진합니다. 그것이 밑에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숙종대 서적포, 인쇄소입니다. 그 다음에 예종대 때의 국학칠제, 이거는 최충의 구지학당을 모방한 거죠. 양현고, 보문각, 청영각, 그 다음에 인종대 때의 경사육학. 경사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국자감이 있죠. 국립대학. 이 국자감의 교육시설을 보면은 유학부하고요, 기술학부로 나눠집니다. 유학부는 신분별로 차등교육을 받죠. 국자학, 태학, 산문학에서 각각 신문은 국자학은 3품 이상의 고관의 자재, 여기는 5품 이상의 고관의 자재, 여기는 7품 이상의 고관의 자재들이 입학 교육을 받습니다. 기술학은 뭐냐면 모든 기술학은 아니고요. 뭐만? 율, 서예, 그 다음에 수학, 산학입니다. 이게 경사육학인데 이 경사육학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유학이 있죠. 유학. 원래 유학은 국자감에서 가르친 교육이 아니었었습니다. 원래 유학은 형부 있죠. 형부. 그러니까 지금의 법무부입니다. 형부에서 했었어요. 한 거를 누구 때? 인종대 때의 유학이 국자감으로 교육기관을 옮겨요. 그래서 인종대 때 유학이 형부에서 국립대학 국자감으로 오면서 비로소 뭐가 됐다고요? 바로 경사육학 6개죠? 육학체제가 정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고려 중기에 시행됐던 이제 관학진흥책 계속 봅니다. 보충 설명 해설한 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경사육학의 정비, 향교, 지방교육기관에서 향교학대. 원래 향교는 성종대 때 설치가 된 거죠. 중련왕대 서막전 설치. 서막전 장학재단입니다.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요. 공민왕대 성균관의 유학 기능을 강화하고, 그래서 1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학진흥책이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때는 사학이 융성했습니다. 이유는
고려 문벌 귀족사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관학진흥책과 거리가문고 1번 5경 3사 제자외과인 모든 능통한 자는 3등급으로 나누어 되어 있다. 이거는 신라하대 원성왕대 때 뭔가요? 독서 출신과 또는 독서 상품과를 두고 한 얘기죠. 자, 2번, 3번 양연고를 두어서 국학 국립대학입니다. 재정 기반을 강화했으며 3번 국학의 칠제로 국학 칠제입니다. 이거는 최충의 부지학당을 모방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묶어서 누구 때요? 예종대 때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4번 경사 육학 제도를 정비해서 관학입니다. 관학. 오탈책 하나 있네요. 관학 교육을 강화했다. 누구 때요? 인종대 때란 얘기입니다. 인종대 때.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다 관학진흥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1번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통치체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 19번 문제까지 우리가 중앙제도에서 살펴보고요. 이후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